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진짜로 의도치 않게 제대로 결방을 할 뻔했어요. 이게 뭐 자의적인 건 아니었고 약간 그냥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짱구를 아무리 굴려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에 결방하지 않겠다라는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이렇게 연속으로 펑크 위기를 맞아도 되는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방송이 제대로 화요일에 나가고 있다면 어찌저찌 해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시간의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얘가 왜 이렇게 결방 얘기를 하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오늘도 목이 조금 아픈 게 어제 그 비보쇼 티켓팅 망하고 제가 소리를 좀 질러가지고 제목에 이제 비보 티켓팅 후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작부터 티켓팅이 망했다고 이렇게 스포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망한 거는 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방송은 공구리님의 방송 청취 후기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이런저런 대화들 요런 거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그 카톡으로 공구리님께서 방송 잘 들었어요. 대빵자리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꺼비 이야기 5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비보 뜸하게 들었는데 한번 찾아 들어봐야겠어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자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팟캐스트 대팟캐스트 비밀보장 446회에 새해 목표 말하는 파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낸 사연이 소개가 된 거고요. 그 이야기는 쉬지 않는 주둥아리 68회차 바로 지난주 방송이죠. 쉬지 않는 주둥아리 쉬한주 68회차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목이 비보쇼이기 때문에 비보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잠깐 주접을 떨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구리님께서 참고로 저도 심각한 비염인으로서 어머니가 수세미차를 끓여주신 적이 있는데 비려요. 단독으로는 못 먹는 맛입니다. 수세미 쬐끔에 볶은 우엉 왕창 넣고 끓인 물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는 가족 누구도 다시 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먹어치운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참아 버릴 순 없으니 열심히 먹었어요. 그치만 은희 언니가 광고하는 세미는 맛있겠죠? 부디 먹고 나아지길 바랍니다. 후기 좋으면 저도 질러보려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수세미는 그냥 먹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공구리님이 또 확인을 한번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윤의 세미와 두콩이가 언제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최근 몇 년 제 감각에 의하면 딱 제가 비염이 아주 폭발할 때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구리님한테 혹시 껍이 아픈 얘기는 너무 우울하게 들릴까봐 개그 억양을 조금 섞어서 말했는데 괜찮았냐라고 했더니 덕분에 아련하지 않게 잘 들었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조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좀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좀 웃긴 생각, 웃긴 농담 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방송 후기 외에는 저희들은 어떤 얘기 하냐 하면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식당 밥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서울 사람이 봐도 되게 비싼 거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 가격 괜찮은 밥집을 찾았더니 위생이랑 배탈 이슈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밥 먹었냐 요런 거여가지고 공구리님도 저의 밥 먹었냐 하는 잔소리를 피해가지 못하셨다.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 있게 잘 챙겨 드신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귀여운 얘기인데 우리 귀여운 강아지 꺼비가 한동안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다가 최근에 이제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집에 오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공구리님이 너무 귀여운 꺼비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네카라를 이렇게 천으로 된 그 쿠션으로 된 네카라를 2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셨던 말씀이 꺼비는 기력이 생기자마자 약간의 사고를 치고 있어서
네카라 2개를 차는 벌을 받고 있답니다. 크크. 간호사님들께서 꺼비는 입질 없이 순하고 착해서 플라스틱 깔때기 같은 네카라를 안 하고 저런 폭신한 거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하도 여기저기 핥아대는 바람에 저렇게 대형견용까지 끼게 되었대요. 원래는 플라스틱 네카라를 껴야 하지만 꺼비는 사람 물줄도 모르고 순둥 강아지라 수액 넣는 카테터만 핥지 않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결국 저렇게 2개를 낀 채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 전합니다. 그래서 와 이제 기력이 생겨서 사고도 치는구나 이게 마냥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막상 꺼비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크크크크크크 이러면서 또 제가 막 힘이 어서 살아 빠숑빠숑빠숑맨 이걸 한 번 더 외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꺼비를 되게 잘 케어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꺼비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귀엽기만 해. 네, 돈은 공구리님이 낸다. 공구리님 화이팅! 그리고 우리 좀 은밀한 얘기긴 한데 목욕탕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종종 나와주시는 강 부장님이 그 목욕탕 얘기를 하셨던 회차가 있었는데 저도 목욕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구리님도 그걸 듣고 되게 재밌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에 살 때에는 너무 당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무조건 갔었는데 이제 대구에 혼자 나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목욕탕을 마음껏 못 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구에 살 때는 엄마 집이 가까우니까 엄마한테 이제 갈 때마다 목욕탕에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서울은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언니랑도 했었는데 우리 집 근처에 뭐 스파 같은 느낌의 그런 목욕탕이 있기는 하대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실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목욕탕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좀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그 시골 목욕탕 분위기 막 되게 안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하고 막 탕 1개밖에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 집이 있는 동네 목욕탕은 가격이 계속 매년 오르고 있는데도 서울 목욕탕 뭐 찜질방 이런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한 묶음짜리 쿠폰 같은 거를 사가지고 목돈을 지출하고 이제 목욕탕 갈 때마다 표를 한 장씩 이렇게 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한 번에 목돈을 내서 뭐 20장씩 30장씩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장씩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목욕탕이 자기 집이고 예전부터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지. 목욕탕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 시골이. 그래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강 부장님이 큰일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강 부장님 어디 사시는지는 몰라도 그 목욕탕이 어딘지 DM이라도 보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 하면서 또 깔깔거리고 같이 웃었어요. 근데 또 이게 뭔가 강 부장님처럼 좀 믿음직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목욕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이 동네의 목욕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여러분 자차 있으신 분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셨습니까? 이게 원래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석 달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이제 뒤로 갈수록 아마 할인이 덜 되지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빨리 내야 100원이라도 더 적게 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차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언니 차님을 모셔가지고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서로 현생이 바빠가지고 연락도 자주 못하고 어쨌든 뭐 공구리님도 자차 운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세 연납을 하셨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년 점점 할인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연납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내야 되는 거는 바로바로 내는 편이라서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갔는데 정말 내년부터 만약에 연납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좀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한 푼이라도 더 좀 할인을 받고 싶은데 제가 왜 예전 방송에서 그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주행거리 마일리지 환급금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면 못 받았을 거를 제가 얘기를 해서 한 몇 달? 한두 달 정도 뒤에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구리 님도 최근에 그 직장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지셔가지고 주행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누가 안 챙겨줘도 우리가 꼭 챙겨 먹자. 뭐 이런 다짐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세도 솔직히 매년 정말 미미하게 한 만 얼마? 2만 얼마? 이 정도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한 번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니까 1월은 되게 세금의 달이다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하면 또 1월에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도 하시잖아요. 저는 건설회사 이후로 연말정산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또 한 3년 정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건설회사 다닐 때도 월세방에 살았으면서 월세 내역을 제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간소화만 출력을 해서 냈던 것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서류 받는 방법도 좀 다르고 근로자들한테 요구하는 정도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냥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뽑아다 주면 알아서 입력을 해주는 데도 있고, 입력까지 다 해서 전송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간소화 서류나 이렇게 추가 서류 같은 걸 찾아서 내면 그냥 알아서 입력을 해주는 데만 다녔던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연말정산을 했던 회사가 다 큰 회사였어가지고 그냥 서류만 주면 알아서 해주는 거였는데, 이번 회사는 입력까지 각자 해서 전송만 받겠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이 업로드 되는 이번 주가 제출 기한인데 제가 잘 낼지 잘 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그 얘기도 했었나요? 그 제가 회계 자격증이랑 세무 자격증 시험을 쳤었는데 회계 1급은 땄어. 근데 세무 2급 자격증 시험을 치다가 부가세랑 연말정산 문항을 남겨놓고 제 배탈이 나서 뛰쳐나갔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제 머릿속에 부가세랑 연말정산은 정말 아주 깨끗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도 왠지 모르게 부가세랑 연말정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예, 그 배가 아팠던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또 세무사 사무실 다니는 친구들은 1월 들어오자마자 연장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저는 지금 10시, 5시도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냥 우리 친구들 모두 밥 다 잘 챙겨 먹고 거래처들이 자료를 깔끔하게 2번 손 안 대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퇴근할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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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제가 그 땡땡이 친구들한테 나 요즘에 응원 매트 다 빠숑빠숑이잖아 이랬더니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언니가 유행을 못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이 유행어 빠숑빠숑 빠숑맨을 제 방송에서 제가 마구마구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그 은희 언니가 밀었던 유행어 중에 섭섭하다 이거는 솔직히 평소에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안 쓰는데, 그 빠숑빠숑 빠숑맨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시대를 앞서간 유행어가 아닌가. 힘이여 솟아라 빠숑 빠숑 빠숑맨! 저도 어쨌든 이번에 회사 게시판에 연말정산 안내가 떴길래 이렇게 보는데 이때까지는 정말로 계속 간소화 자료만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별거 추가로 낼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국세청 간소화는 그냥 바로 그냥 로그인 해가지고 제 거 뽑으면 될 거고, 제가 2023년에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안에 이사를 했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재직하는 도중에 주소 변경이 된 직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연내에 이사를 한 기록이 있는 이제 막 입사한 사람도 가능한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뽑았습니다. 뽑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 네,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좀 오랜만이기도 하고 낼 수 있는 거는 다 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 증빙을 뽑아놨어요. 근데 제가 월세 증빙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특정 계좌 송금 내역을 뽑을 일도 평소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12달치를 한두 장으로 한꺼번에 뽑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마 못하진 않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매달 한 장씩으로 뽑게 되면 12장이 되니까 그 너무 많아지고 낭비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들 연말정산 시즌이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다가 마루님한테 혹시 월세 이체 내역을 한 번에 뽑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마루님이 텍스트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뽑을 수 있어 라고 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에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루님이 그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를 다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이거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면 한 번에 뽑을 수 있어 하고 다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잘 뽑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그 디지털에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 가지고 기계 조작도 잘 못하고 뭐 프로그램이나 어플 이런 것도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어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2023년 연내에 이전 직장이 있을 경우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서울에 와서만도 3군데를 퇴사를 하고 지금이 4번째다. 그래서 대구에서 6월까지 일했던 곳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가서 따로 원천 징수 영수증 증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닌 3곳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퇴사했는데 원천 징수 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너무 껄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문자로 최대한 예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했던 김희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건 때문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순서대로 보자면 사무실에서 연기가 뿌얘지도록 담배를 피워댔던 첫 번째 회사는 정말 제가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거의 바로 회신이 왔어요. 정말 엄청 빨랐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도 보냈고 그 다음에 갔던 회사는 답장이 바로 왔길래 이미지를 열어봤더니 아니 글쎄 누가 제출하는 서류를 위아래를 다 잘라먹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까? 진짜 아니 그 일만 20년인가 했다면서요. 근데 서류를 만지는 사람이 서류를 이따위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너무 서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나 진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 하면 나 골탕 먹이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파일의 형태로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자기 할 줄 모른대. 어차피 그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낼 여유가 있으면 그냥 그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전송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상대하고 있자니까 막 더 이상 말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탁합니다 하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부탁했는데 오후에 이제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또 금액도 딱 안 맞아가지고 차액이 왜 발생하냐라고 물으니까 4대 보험이겠죠 뭐. 이러고 또 끊는 거야. 이겠지라니. 지금 세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더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받은 실수령 금액이랑 맞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어떤 숫자를 갖다 대도 나랑 안 맞는 거야. 근데 그 뒤로 그분이 답장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출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약간 그 2번째 회사는 그만둘 때도 솔직히 제가 좋게 나오려고 인사도 잘 하고 그랬는데 사실 같이 일할 때도 그다지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뭐 얼마 차이 안 나긴 하니까 그냥 됐다 치아라 뭐 이런 기분으로 다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자담배 때문에 저를 토하게 만들었던 3번째 회사, 여기는 경영지원실이 따로 있거든요. 저도 경영지원실로 들어갔던 거고, 근데 돈 관련 일은 전부 다 직접 대표가 했어요. 세무사 사무실도 대표만 연락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대표한테 연락하기 싫은 거야. 그 대표 때문에 내가 그만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닐 때 제일 저하고 접점이 많았던 이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거기 다닐 때 이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과거형입니다.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첫 이미지는 굉장히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직접 물어보거나 만져보거나 한 건 아니지만 여튼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다정해 보이는 그런 남자 이사였는데 저 퇴사할 때도 되게 좋은 얼굴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천징수 영수증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뜸 반말을 하는데 어미를 종결하지도 않아. 며칠 걸릴 건데? 이러고 답이 온 거야. 근데 그 뒤에도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데 솔직히 나는 이제 그쪽 직원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저를 대하는 말투가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동안에 나한테 반말도 한 번 한 적 없었고 뭔가 굉장히 무례한 듯한 말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나는 그 사람 이미지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인간 본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별거 아닌 데서 티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처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잘못 보낸 줄 착각할 정도였으니까 말투가 너무 딴 사람 같아가지고 네, 여튼 뭐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마지막 회사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네,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뭐 방송 올라가고 나서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세 군데에 똑같이 문자를 보내서 딱 거기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등본 뽑고 월세 증빙 뽑고 그리고 원천징수 두 군데 받았고 그거 말고는 제가 읽어보니까 해당되는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 그 원천징수 영수증 한 개 빼고는 내야 되는 서류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소화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회사에서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봤는데 2022년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출근해가지고 다시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 보고 2023년 원천이 떠 있으면 그 못 받았던 한 군데 회사 거는 그냥 다시 연락 안 하고 제가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안 맞는 사람이랑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잖아. 근데 그 이사도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그 이사가 현재 경영지원실 직원한테 그걸 토스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경영지원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하는 태도도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사고 그 직원이고 간에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냥 홈택스에서 제가 뽑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녹음한 지 20여 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비보쇼 티켓팅 후기입니다. 일단 티켓 오픈 날짜가 뜨자마자 땡방도 그렇고 뭔가 송은이 김숙과 관련된 모든 어떤 단톡 조금이라도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톡들이 좀 약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번에는 이게 내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티켓팅에 전혀 참전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자기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초장부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 근데 저 진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걷다가 대놓고 생각 없으면 입 닥쳐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언니들 공연에 관련해서 뭔가 제가 험한 소리를 그것도 이제 다른 땡땡이 분들이 있는 데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얼굴 보고 그런 헛소리 했으면 바로 육성으로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카톡방이라서 좀 한 호흡을 가다듬은 힘이 스타 잘했다, 장하다, 잘 참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비보쇼 때 정말 참가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못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갈 거다 하고 이제 좀 서로서로 응원하는 대화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비보쇼 티켓팅 얘기에는 거의 말을 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말수를 좀 줄인 것도 있고 그리고 티켓팅 당일은 진짜 거의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긴장해서 그랬나? 그래서 여튼 금요일 오후 8시가 오픈이어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사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발발발 떨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그래도 밥은 먹어야 기운이 나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막 지지고 볶고 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걸로 빨리 밥을 먹고 그리고 한 6시 정도부터 인터파크 티켓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연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땡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우리 그 동갑 땡땡이들이 모여있는 갑땡이 방에서 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갑땡이들이랑 같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땡이 중에 그 임신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진짜 최악의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양일 올콘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래야 했고, 정말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서울에 사는데 비보쇼를 티켓이 없어서 못 가면 되겠냐? 진짜로 맨 구석자리라도 잡아서 가야지.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를 제외한 갑땡이 친구들은 다 괜찮은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하하. 제가 망했다고 하는 이유를 대충 이제 어림짐작 하시겠죠. 다들 이제 자리 좋은데 잡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만 자리가 없었어요. 이게 티켓팅 직전에 마루님도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터파크를 켜놓고 긴장을 타고 있었는데 이 예매하기를 누르는 순간 저한테 이제 대기 번호가 4000번대가 뜨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2500석인데 4000번대가 뜨면 이미 망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양일이라서 양일 5000석이라고 할지라도 나처럼 양일 올콘을 하는 땡땡이들이 많을 텐데 내 번호가 4000번대다? 이미 망한 거지. 그리고 이제 대기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입장을 딱 했는데 뭐 이게 하얀 눈밭이더라고요. 뭐 색깔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근데 사실 요거 예매하기 직전에 빠송님이 이거 안심 예매니까 잘 보고 가야 된다 얘기까지 해줬는데 난 그 안심 예매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 숫자가 줄어들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티켓을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6자리나 입력을 해야 넘어가는데 저는 게다가 한글 자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글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장 대기 번호가 2000번 아래쪽이었다 하더라도 이 안심예매 알파벳 6자리를 제대로 못 눌러서 못 들어갔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그리고 한 몇 분 지나니까 이제 땡방이랑 갑땡이 방에서 티켓 얘기를 이제 막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만 없어 비보쇼 티켓. 요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H.O.T 콘서트 가면서 잠실 티켓팅 하던 힘이 이제 없는 거야.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은 손도 굳고 눈도 안 굴러가고 머리도 띵하고 그냥 말 그대로 멘붕인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티켓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사실 뭐 팟캐스트 티켓팅만 잠깐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째로 한 화면에 다 보여지는 티켓팅만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티켓팅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적응 안 되고 손가락 안 움직여주고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야. 그리고 또 뭐 이런 안심 예매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전에는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녹음하기 직전에 인터파크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몇 번 또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해봤더니 한 3번, 4번 정도 새로 고침을 하니까 퍼즐 맞추기 같은 게 또 나오던데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그 퍼즐을 맞춰야 다시 티켓팅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티켓 오픈하고 30분 정도는 죽이든 밥이든 일단 새로 고침을 계속 해보자라는 주의라서 또 열심히 했죠. 30분이 뭐야? 계속 했지. 거의 한 2시간? 카톡으로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는 하면서도 계속 그 비는 시간에는 클릭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간헐적으로 뒷자리 쪽에 색깔이 보였다가 사라진 경우가 있었는데 보여가지고 눌렀더니 전부 이선좌. 엄청 때려 맞고 저는 바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종종 얘기를 하는 그 홍대 사는 친구 있잖아요. 저 집 보는데 같이 따라다녀줬던 그 친구한테 톡이 왔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딱 보였던 게 힘이 혹시 이거 필요해? 라는 한 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순간적으로 티켓 얘기일 거라는 게 너무 와닿는 거야. 그래서 딱 눌러봤더니 그 홍대 친구가 자기가 티켓팅을 성공한 좌석 배치도 이거를 띄워놨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내가 순간 너무 기뻐도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미쳤다 너 진짜 천사냐? 이게 육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딱 눌러보니까 사실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사이드였는데 일단은 내 손에 지금 티켓이 단 한 장도 없는 상황에서 티켓이 생겼다?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기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면서 들어가가지고 결제하고 배송지 변경까지 편하게 하고 잘해라 이렇게 가이드까지 또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순간적으로 맞다. 배송지 변경해야지.
또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또 친구가 체크를 해줘서 혼란 결제하고 배송지 변경하고 그렇게 3월 2일 토요일 비보쇼 오리지널 2024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구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동갑 땡땡이 방에서 빠송님이 혹시 일요일 티켓 남는 게 있는데 취소하기 전에 한번 물어본다. 요거 필요할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자리를 보니까 사실상 맨 뒷자리예요. 그래서 빠송님도 얘기를 하면서 자리가 너무 맨 뒷자리라서 좀 말하기도 민망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자리가 아예 없었잖아요. 게다가 토요일은 홍대 친구 덕분에 한 자리가 생겼지만 일요일은 한 장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빠송님이 얘기를 해준 게 일요일 티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맨 뒷자리건 뭐 어디 구석탱이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는 그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언니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지. 내 목표는 그거 하나였어요. 송은이, 김숙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는 거. 그래서 사실 망설임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내가 이제 그 표를 일단 결제를 할게. 근데 혹시 내가 취켓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취소를 해도 돼?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빠송 친구의 아이디로 한 거다 보니까 뭔가 결제나 취소나 전부 친구한테 연락이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에 대한 양해를 한번 구한 거지. 근데 또 너무 고맙게도 괜찮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주어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빠송님이 보여주는 그 결제 계좌 거기로 바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주소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빠송님이 배송지 변경한 것도 확인해 주시고 현금 영수증까지 등록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3월 3일 일요일 비보쇼 오리지널 2024 티켓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제가 그 토요일 티켓은 자리가 뭐 사이드여도 어쨌든 그 올공 그 시야가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갈 것 같고 일요일도 빠송님한테 나 취소할 수도 있어 라고 양해를 미리 구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취켓을 하긴 할 건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취켓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인터파크는 취켓이 새벽 2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때까지는 인터파크 취켓을 할 때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고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깨서 한 5분 정도 빠르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새로 고침을 막 하는 방식으로 항상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취소표는 2시에 바로 풀리는 건 아니고 한 2시 15분 정도부터 한 장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가지고 취켓도 약간 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얻은 뭐 사이드 맨 뒷자리라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날 이제 티켓 오픈은 8시였는데 6시부터 제가 너무 오들오들 막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저녁을 분명히 평소만큼 먹었는데도 이 티켓팅을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기가 지더라고요. 단순히 티켓팅 때문만은 아니고 티켓팅을 하는 동안도 그렇고 티켓팅이 끝나고 나서 내 자리는 없는데 남들이 어디 자리 잡았다 하고 되게 좋은 자리 얘기를 할 때 그런 막 상실감? 이런 것도 막 되게 동반하면서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땡이 친구들이랑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가 나 너무 배고파서 만두를 찐다. 거의 뭐 만두를 미친 듯이 한 20개 정도를 집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제일 빠르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게 냉동 만두였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트위터를 봤는데, 비욘세님이랑 셀럽맨님도 비보쇼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 최애 연예인인 송은이, 김숙이 나오는 비보쇼에 내 최애 팟캐스터인 비욘세와 셀럽맨이 오다니. 저 진짜 너무 벌써부터 흥분 맥스 상태여가지고 땡방이랑 한줌방에서 그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세계관 어떡할 거야. 난 미치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트윗을 보자마자 뭔가 일타쌍피라는 느낌을 속담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 일타쌍피도 약간 내가 봤을 땐 조금 나의 결과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만한 표현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막 꽝 먹고 알 먹고, 그리고 막 도랑 치고 과제 잡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일석이조 이런 말도 돌 가지고 새를 때려 잡는다는 얘기라 가지고, 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가장 저의 결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표현, 저로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보쇼에 마당도 쓸고 돈도 주스러 갑니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혹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겠지? 이게 맨님이 트위터에다가 일요일에 간다라고 써주셔가지고 이미 이제 참석 날짜가 공개가 되긴 했는데 혹시 이제 자기 공연이 아닌데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특히 혼세님은 잘 모르겠는데 맨님은 제가 저번에 비혼세 공방 때 가서 아는 척 했을 때도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세님이랑 맨님이랑 인사 막 하고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런데 그날 뵐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저희처럼 막 빨리 가가지고 일찍 가서 거기서 공연장에서 계속 대기 타고 있고 막 퍼져 앉아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뵐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면 좀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눈물겨웠던 비보쇼 티켓팅에 관한 후기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어쨌든 내가 시도했던 거는 다 실패했고 정말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양해를 다 옳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비보쇼 티켓팅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어요. 뭐 어떤 티켓팅이 됐건 간에 저는 매번 생각을 하지만 이번 티켓팅을 하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땡땡이들이 한꺼번에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하루 2,500석씩 양일 5,000석을 다 매진시킨 거면 너무 진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풀미충들이 안 붙을 수 없거든요. 정말 이거 티켓팅 끝나자마자 풀미충들 뭐 SNS에 막 올리고 하던데 좋은 말로 할 때 티켓 내려놓고 꺼져라. 다 신고해버리려니까.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땡땡이들은 정작 표를 못 구해가지고 땡땡이들끼리 혹시 남는 표 있으면 좀 주세요. 원가양도 이런 거 알아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눈밭에서 하염없이 클릭질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풀미 때문에 화가 난다 내가. 근데 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풀미 붙인 표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진짜 팬이면 풀미는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지. 정말 100원만 웃돈이 붙어도 그거는 풀미예요. 뭐 웃돈 몇만 원 더 주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풀미충이랑 똑같은 풀미충인 거야.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으면 그 돈으로 언니들한테 공연장이나 하나 사줘라. 그게 훨씬 생산적이다. 뭐 차분하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리미엄 표를 웃돈을 주고 샀지. 그리고 당신이 공연에 와서 즐기지. 근데 그 프리미엄 우리 언니들한테 가나요? 다 풀미충들이 먹는 거잖아. 당신이 결국 풀미충들 배불려주는 거야. 좋아요? 이게 암표를 안 사면 결국 다 취소로 풀려요. 저는 진짜 완전히 경쟁률 셌던 연극이나 콘서트 이런 것들도 끝까지 티켓을 놓지 않고 해가지고 앞자리도 엄청 많이 갔어요. 보통 제가 해봤을 때는 티켓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한이 있잖아요. 그 2, 3일쯤 전에 이게 후두둑 풀리더라고요. 그럴 때 좋은 자리도 많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암표를 사려고 여기저기 찾아보거나 그런 마음을 먹은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파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험한 소리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 10대도 미미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잠깐 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늘 결방할 뻔했던 썰입니다. 정말 큰 카테고리상으로 대충 말하자면 그 원룸 구조 바꾸기를 하다가 생긴 문제였고요. 제가 사는 원룸이 가뜩이나 작은데 제가 정리 같은 거를 조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언니는 좀 약간 정리의 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정리세포가 저한테는 정말 하나도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언니가 봤을 때 나는 진짜로 정리를 못하는 편인 거야. 그래서 제가 봐도 언니 집 가면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싹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원룸인데도 정리한 모양새에 차이가 나요. 사실은 원래 제가 서울에 이사를 오자마자 짐 정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집 정리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맡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 오자마자 비보쇼 2023 가고 친구들 만나고 취업하고 뭐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또 이게 뒤로 싹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적당히 누울 때만 만들어가지고 이불을 깔았다 폈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좀 불면이 심한 편이라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잠자리라도 고정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제 머리에서는 공간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9월인가 10월쯤에 숨고에서 정리 전문가한테 원룸 정리 견적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룸을 사방으로 다 찍고 그리고 현관이랑 주방까지 찍어가지고 사진을 전송을 했더니 어떤 정리가 필요하실까요? 자리가 잘 잡혀 있어 보입니다. 라는 김 빠지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는 잘 못하는데 좀 잘 가려놔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잘 못 찾기도 하는데 여튼 그냥 제가 가려놓은 것만 보고 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게 됐었고 이번에는 그냥 책상 있었던 자리에 고정 잠자리를 좀 만들고 책상을 옮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보쇼 티켓 결제가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옮기고 빨리 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보쇼 티켓 결제하고 만두도 때려 먹었겠다. 이제 잠만 자면 되는데, 너무 피곤하면 사실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반드시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루라도 좀 빨리 잠자리를 정착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해놓고 자자라고 생각을 해서 책상이랑 수납장도 옮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상이 있던 자리를 치우니까 먼지가 아주 진짜 의도치 않게 뭔가 이게 대청소까지는 아니지만 창문도 다 열어놓고 먼지 청소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진 괜찮았어. 바닥도 열심히 닦고 잠자리도 다 마련해놓고 이제 책상 위아래로 컴퓨터랑 본체랑 프린터랑 뭐 이런 걸 다시 세팅하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방이 좁으니까 조금 이렇게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다가 제가 본체를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툭 넘어진 게 아니라 쾅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이었는데 아랫집에서 엄청 놀라셨을 수도 있어. 진짜 연락 오면 너무 미안하다고 빌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연락은 따로 안 왔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책상 위아래로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거 다 세팅을 해놓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갑자기 오류 화면이 막 뜨네. 마우스랑 키보드도 안 먹네. 와, 나 큰일 났네. 그래서 재부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번 하니까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모니터를 딱 봤는데 현재 날짜가 2081년이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어디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컴퓨터 시간 조정이 잘못되면 인터넷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날짜 시간을 수정하려고 보니까 2071년이 제일 가까운 날짜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 2071년, 2061년, 2051년, 2041년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수정을 하니까 2024년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거는 컴퓨터에 연결된 와이파이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핸드폰 와이파이는 되는데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만 챙겨가지고 와이파이는 되니까 근데 누워가지고 이제 은희 언니, 수기 언니 얼굴이 나오는 수박 게임을 막 하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이파이도 안 돼.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핸드폰보다 컴퓨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잘 안 되는 와이파이 기기를 다 뽑아내고 랜선을 그냥 바로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비상용으로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엄마 집에 가면 제가 쓰던 그 오래된 노트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갔을 때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걸로 4년 전에 비보쇼 온라인 생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편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작동이나 되려나 모르겠네. 만약에 그 노트북이 사용이 안 되면 뭐 들고 다니는 용으로라도 하나 새로 작은 거를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돈도 없는데 돈 쓰라고 아주 난리들이네요.
사실 제가 물건을 굉장히 잘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인정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고통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며칠 전에 그 물 끓이는 전기포트도 잘못해가지고 바닥 부분이 살짝 녹았거든요. 이게 작동은 잘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쓰다 보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조만간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컴퓨터가 안 돼서 방송이 펑크가 날 뻔했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컴퓨터가 뻥 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제 생활권이 대구였다가 이제 서울로 바뀌면서 제가 자주 이용하던 곳들을 아예 못 가게 되고 또 새로운 곳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아직 5호극장을 대신할 만한 가까운 독립극장도 못 찾았고 컴퓨터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차에 실어서 달려갈 수 있는 컴퓨터집도 없단 말이에요. 크루아상 먹고 싶을 때 아침 일찍 줄 서러 갈 수 있는 윈드윈도 없고 막 이럴 때 내가 서울에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후회는 아니고 그냥 뭔가 다 새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게으른 분야에서는 짱이잖아요. 미루리라. 참 서울은 그냥 숨만 쉬어도 다 너무 어려운 거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항상 녹음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기력 달려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땡방에다가 저 이제 식사할 건데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순댓국은 어제 먹어서 안 먹고 싶고 쌀국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짬뽕에 탕수육 vs 초밥에 우동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초밥이랑 우동을 먹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뭘 먹었을까요? 일단 초밥이랑 우동을 시키러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한참 리뷰 사진 실컷 구경하고 나서 결국에는 초밥 세트 하나랑 회무침을 추가로 시켜가지고 우동은 사라졌어.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사놓고 안 마셨던 실론티 레몬 하이볼과 함께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봐요. 제가 다음 달쯤에 마실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음주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뭔가 혀가 꼬이는 것 같다.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네, 음주방송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 다 끝나가는 말미에 이렇게 하네요. 네, 실론티 하이볼이 7도인 줄 모르고 제가 그냥 그 캥 작가님의 죽도로와 맥주컵에다가 다 따라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7도더라고요. 어쩐지 좀 어지럽더라. 어쨌든 지금 살짝 취했어 난 이렇게 낮술을 하고 알딸딸한 상태로 녹음을 했고 이제는 끝내려고 한다. 네, 이번 달 알코올도 실론티 하이볼 하나로 충분한 것 같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진짜 술 엄청 많이 마시는 사람이 금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참 이상하게 요새 초밥이나 약간 회 종류를 시키면 술을 같이 마시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회와 함께 술을 살짝 곁들이고는 바로 후회하죠. 너무 많이 마셨다. 나한테는 너무 치사량이다. 여튼 오늘 방송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저는 진짜 빨리 호다닥 하고 지금 술 기운이 있어가지고 빨리 자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 하이볼 마시고도 술 조금 깨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몇 시간 있다가 녹음을 하는 건데도 지금 잠이 엄청 오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오고 있어요. 네, 히미스타의 술버릇은 자는 거랍니다. 네, 제일 얌전해 보이지만 제일 뒤처리가 귀찮은 느낌이 좀 있는 술버릇이긴 한데 더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저는 빨리 또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아니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술이 좀 깰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혀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술에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